안녕하세요. 건축하고 투자 공부하는 건북입니다. 과연 12월 4주차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환율 최고점입니다. 12월 18일 원달러 환율 1453원, 12월 26일 1460원 이상 도달했습니다.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상승 첫 번째 이유는 미 연준 기준금리를 20bp 낮추어 금리 인하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로 달러 매수 상승세로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엔화 약세,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이슈 등으로 당분간은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강세로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주가는 물론 금리 인하 등 여러 경제적 손실이 보입니다. 이런 강달러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자재비는 수입 자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강달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허가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신축 공사비가 올라가면 결국 실거주 매수 여력은 구축 아파트나 빌라로 몰리게 될 것이고요. 이것의 상승세는 그닥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50원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가격 변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각자 자산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문 민원 건수 총 333건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에 누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일정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많이 있었고 배수로 공사 정비 미비로 인한 누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감 부실, 분양시 옵션 제품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가계약 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확인한 후에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취소하자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아파트 신축은 항목별로 2년에서 5년까지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책임있게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하자 보수 예치금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타업체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나라가 아직 혼돈의 카오스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정기가 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내년 주택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때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계속 초반에 이어가다가 중반기 이후부터는 매매시장 강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물론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을 예측을 한 것은 아니고 1% 이내의 낮은 하락과 낮은 상승,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과거 탄핵 때도 몇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탄핵 직후에는 한 2-3개월 정도는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다시 또 회복을 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른 상황이니까 무조건 그게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망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천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서 내년 대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올해처럼 과하게 한 번에 쏠려서 대출을 확 규제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중을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행권에 이제 그때그때 조치 명령하지 않고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장기적인 목표 계획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 부동산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차등을 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가계대출로 인한 내수 침체와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으로 결국 가계대출 증가 추이는 관리하겠다는 그런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처럼 갑자기 대출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니 그 부분은 아주 다행이긴 합니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주도 좋은 이슈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